네, 안녕하십니까. 빨강 더블체크맨 곽 부장입니다. 금일 이제 LG전자가 이제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번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지난 일주일 전에 이렇게 이제 LG전자 내년부터 적자를 축소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올려드렸는데요. 사실 일주일 전뿐만 아니라 그전 컨텐츠를 통해서 계속해서 LG전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상당히 좀 주가가 핫하게 좀 올라왔기 때문에 좀 점검이 필요한 듯하여 한번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나온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실적입니다. 실적. 사실 실적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금일처럼 이렇게 핫한 이슈가 나오기 전에 사실 우리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해당 내용을 사전에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기업을 어, 꾸준히 투자를 하고 그 기업을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런 이슈가 떴을 때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현상을 경험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좀 안전 마진 개념으로 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게 실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적에 대한 리뷰를 한번 해보고 오늘 주가 상승과 관련된 얘기도 좀 하면서 마지막 단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금일 나온 리포트를 다시 한번 더 참고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6%, 전분기 대비해서 7.8%가 매출액이 이제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640% 이렇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4분기 추정치 대비해서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또 상향 조정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TV와 스마트폰은 기존 예상대로 약간 부족해요. 약간 부족한데 이 가전이 생각보다 좀 견조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H&A 사업부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 영업이익은 236% 성장한다. 이런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LG전자가 과거에 시장에서 많이 소외가 됐는데 최근에 주목을 핫하게 좀 받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 동력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향후에 LG전자의 성장을 다시 한번 더 기원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 지금 금일 주가 상승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아무래도 캐나다 전장업체 매그나와 전기차 관련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당히 좀 크게 좀 반응을 했고 어, 향후에 어떤 성장성을 좀 확보하는 그러한 부분이지 않겠나. 쉽게 말씀드려서 어떤 중기적인 성장성과 그리고 향후에 어떤 긍정적인 어떤 전망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에 대한 과정으로서 LG전자의 이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냐면은 회사 분할 결정이 나왔습니다. 회사 분할 결정.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띠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열어보면은 이 공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공시 내용이 이 내용들 보면은 회사 분할 결정이 나와 있는데 분할은 통상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인적 분할과 이렇게 물적 분할로 이렇게 나누는 거고요. 인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수평적 분할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부분 사업자회사가 상장이 되는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고 이 물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수직적 분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 회사가 종 회사를 지분을 100% 갖는 형태를 좀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렇게 물적 분할을 해서 향후에 다시 또 상장을 할 수 있겠죠. 이제 하지만 현재로서는 뭐 IPO를 한다 이런 신규 상장을 한다 이런 내용은 현재로서는 확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지금 전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할을 하게 되면은 전속회사 LG전자 이렇게 되고
분할 신설 회사가 가칭, LG 마그나, 이파워 트레인이라는 회사로 이렇게 분할하게 되는 거고요. 분할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부품 사업, 그린 사업을 주로 이제 한다 이런 내용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이 물적 분할을 하는 이유는 좀 더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우리 구독자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이 LG 그룹, LG전자의 또 다른 성장 모멘텀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재평가를 좀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 내용을 보시면은 이렇게 좀 정리가 됐는데요. 존속회사는 LG전자, 그리고 이 존속회사가 하는 것은 기존에 했던 일의 이제 일부겠죠. 뭐 생활 건강가전, TV, 이동 단말, 자동차 부품, 제조 판매 이런 거죠. 이 분할회사 같은 경우에는 가칭입니다. 가칭. 예, 가칭 LG 마그나 이파워 트레인 주식회사로 되는 거고요. 이 주요 사업은 전기차 부품 사업 중에서 모터, B, 배터리 히터, 뭐 이런 충전 박스 및 그 배터리 팩, 뭐 부품 관련된 사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분할 기일은 2021년 7월 1일자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 물적 분할이고요. 예, 그로 인해서 주식의 총수를 분할해서 100%를 배정하기 때문에 존속회사가 분할회사의 지분을 100%다 지분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G전자의 실질적인 가치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이론적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한번 기사화된 게 있어서 한번 열어보면요.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LG전자가 캐나다 마그나와 전기차 파워트레인 합작사를 세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VS 사업부의 그린 사업부를 물적 분할해서 내년 7월 달에 출범한다. 이런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분할이지 않겠나 이렇게 시장에서는 평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LG전자가 물적 분할을 통해서 신설 회사를 설립을 하고요. 마그나라는 글로벌 기업이 이 신설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신설 회사의 주식 가치는 9억 2,500만 달러 규모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LG전자가 보유하고 나머지 49%는 마그나가 가져가게 되는데 그 마그나가 뭐 4억 5,300만 달러 이 한화 기준으로 했을 때 5,016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수가 되는 형태로 좀 진행이 되는 거고 자본금은 300억 이렇게 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그린 사업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전기차에 들어가는 모터, 인버터, 차량 충전기는 물론 구동 시스템, 모터, 인버터, 감속기가 모듈은 제품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전문화시키기 위한 뭐 세부적인 내용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해당 내용들이 쭉 기사화되어 있는데 한번 살펴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예, 좋을 것 같고 계속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좀 간단하게 이렇게 좀 쭉 했는데요. 이제 LG전자는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배경을 한번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뭐 중국의 OEM들의 EV 확대, 전기차 관련을 얘기하는 거죠. 확대, 스타트업 EV 대응을 위해서 LG전자가 합작사를 만들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LG전자 입장에서는, 즉 LG 입장에서는 이 구동 시스템 거래선이 주로 GM에만 이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거래선 확대가 필수고요. 근본 합작사 설립 운용을 통해서 LG전자의 VS 사업부는
이 손익 및 외형이 큰 폭으로 이제 증가할 수 있다는 계기거든요. 이 부분이 바로 LG전자의 입장을 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마그나 입장을 좀 보면은 거래선 대응 이외에도 제조 코스트를 충분히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충분히 그 제조 코스트를 좀 낮출 수 있다. 이런 시너지를 좀 낼 수 있다. 이런 상호 간의 니즈에 의해서 이 합작사를 설립하게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이제 자동차 위탁 생산, 예, 그리고 마그나 같은 경우에는 뭐 BMW, 제규어, 다이엠러 이런 차량들의 위탁 생산 중에 있는데요. 이런 전반적인 향후에 위탁 생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이 중국의 이제 OEM의 경우라면 국내 사업장을 글로벌 수출 기지로 활용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자, 금일 이와 같이 LG전자가 물적 분할을 통해서 글로벌 기업이 마그나와 JV 합작사를 설립을 해서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일이 좀 진행이 된 건데, 이 4년 전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 하만 인수를 했습니다. 예, 했는데 상당히 좀 효과가 좋았죠. 그로 인해서 그 파급력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반영이 되어서 이 금일 주가가 더 상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관련된 국내 주력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있어요. 만도와 S&T 모티브라는 종목 등등이 있는데, 이러한 그 LG전자가 JV와의 거래 가능성에 대해서 직접 수혜가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그 전기차 EV 전동화 부품 투자에 가속화했다는 그 양사의 행보에 따라서 만도라든가 S&T 모티브 이런 종목들도 추후에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기존 영상을 통해서도 아다스, 자율주행차 이런 개념으로 해서 만도와 S&T 모티브를 언급해 드린 그 기존 영상이 있는데, 제가 기존에 이런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린 이유는 올려드린 주 내용은 실적입니다. 예, 주가가 재무적 안정성이 있고, 그리고 또 실적이 추후에 좋게 나올 것이다. 이런 부분을 주로 많이 말씀을 드렸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확보할 수 있는 오픈된 유일한 정보가 컨센서스 데이터라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와 같은 기업 개별적인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이렇게 한 단계씩 레벨업이 되는 현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해당 기업이 재무적 안정성이 있고 실적이 좋다면은 주가의 이제 변동성이 우상향이라고 하면은 좀 지루하더라도 꾸준히 투자해주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시사점을 금일 한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주가 상황이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LG전자는 참 이렇게 큰 종목이 이렇게 상한가 가는 거를 진짜 뭐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29.6% 올라서 11만 9천 원인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이제 LG전자에 대해서 목표가는 13만 원까지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13만 원. 그래서 기존에 이제 12만 5천 원 개념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11만 9,500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괴리율은 4.6%고 뭐 30만 원까지 더 쭉 올라간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주식이 단기에 좀 많이 올라오면은 좀 이렇게 좀 과열을 좀 식히는 작업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숨 고르기가 한번 추후에 한번 나오고 다시 한번 더 재차 성장성 부각에 의해서 반등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뭐 실적 개념으로 봤을 때도 올해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이렇게 매출액이 이제 증가가 되지만은 내년 1분기, 2분기에서는 매출액이 이제 감소되는 패턴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이렇게 핫하게 올라갈 때 아주 긴 호흡으로 투자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잘못 사시면은
또 물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식을 사셨을 때는 이렇게 급등할 때는 사지 마시고요. 조금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사시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트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당연히 뭐 상방향의 흐름이죠. 상방향의 흐름입니다. 아무도 그걸 부인을 못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이제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외국인들의 수급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주는, 예.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뭐 오늘 어느 정도 올라왔고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목표가 수준까지 거의 다 올라왔기 때문에 뭐 판다, 무조건 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예. 왜냐하면은 증권사의 목표가라는 것은 어 상향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현재 합리적인 수준 내에서 주가가 먼저 올라갈 수 있고 후단에서 다시 한번 더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목표가에 연연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조금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주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맞추어서 투자를 좀 리듬감 있게 좀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봤고요. 갖고 계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계속해서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무료 카톡방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 아래쪽에 좋은 주식 투자 정보를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들어오신 분들과 함께 공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 많이 캐치하시고 꼭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